자, 2026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꿰뚫는 핵심 트렌드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 이 둘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바로 이럽니다. 우리는 AI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AI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바로 켄타우로스가 되어간다는 거죠. 마침 2026년이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트렌드를 홀스파워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 인류가 말 덕분에 엄청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AI를 통해서 상상도 못할 실행력과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데요. AI의 작용,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작용,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이렇게 세 가지 막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작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과 직장에 얼마나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하고 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제로 클릭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검색하고 수많은 링크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또 들어가서 훑어보고 비교하고 결정하기까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죠. 이게 바로 클릭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로 클릭 시대는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끝이에요. 바로 정답이나 최고의 추천을 딱 하고 던져주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던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최적의 답을 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가 나 대신 최고의 선택을 해주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화려한 광고나 브랜드 이름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제품 그 자체의 품질. 힘의 중심이 마케팅에서 제품의 본질로 이동하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어디 소비자한테만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 회사라는 조직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AX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AI 대전환 조직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전통적인 회사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케팅팀, 개발팀, 영업팀 이렇게 부서별로 딱딱 나뉘어 있었죠? 이런 벽, 즉 사일로가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계층 구조도 평평해져요. 왜냐? 이제는 임원이나 팀장도 AI를 이용해서 직접 실무 데이터를 보고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조직에서 이상적인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자기 부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재즈 연주자처럼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저 팀에 합류했다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즉흥적으로 협업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커리어도 이제는 사다리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연결해서 나만의 거미줄을 엮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조직의 문화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총 3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당연히 AI 툴을 열심히 학습, 런해야겠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존의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탈학습, 얼런. 마지막으로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다시 배우는 재학습, 릴런. 이 세 가지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가 몰고 온 거대한 작용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인간의 반작용입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이 점점 더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모든 게 자동화될수록 신기하게도 우리의 소비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걸 필코너미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기분 필, 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요. 그럴 때 배가 고프지 않아도 괜히 달콤한 케이크 하나 사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내 기분을 읽고 위로받고 결국 좋은 기분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것. 이게 바로 필코노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AI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이미지와 글로 가득 차니까
우리는 반대로 진짜, 원본, 따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근본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본을 찾는 움직임인 거죠. 이 근본을 찾는 흐름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전통. 요즘 박물관 굿즈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원조. LG전자가 옛날 최초의 라디오를 다시 내놓았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났죠. 클래식 공연은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LP판이나 심지어 옛날 MP3 플레이어를 찾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만질 수 있고 진짜 역사를 가진 것들에 대한 열광인 거죠. 자, 지금까지 AI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 바로 작용과 그에 맞서 우리가 진짜를 찾아 끌어당기는 힘, 반작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막입니다. 이 두 힘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의 새로운 현실, 즉 통합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 그 열쇠는 바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루프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뜻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는 뭐냐면 그냥 AI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휴먼 인 더 루프는요, 시작은 인간이 합니다. AI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인간이 검토하고 최종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는 거죠.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냥 AI한테 맡기면 편한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AI를 100%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한 언론사가 AI한테 여름 휴가 때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줘 라고 시켰는데 AI가 세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책 10권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추천한 거예요. 결국 엄청난 망신을 당했죠. 이게 바로 AI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환각현상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AI를 쓰면 성과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초보자가 AI를 쓰니까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명확하죠? AI는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실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맨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AI라는 말의 강력한 힘과 우리 인간 고유의 지혜와 판단력이라는 상체를 결합한 존재, 바로 켄타우루스라는 비유로 말이죠. 자,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께 열쇠가 될 마지막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78입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 기억하시죠? 그때 이세돌 구단이 둔 78번째 수. 이 수는요, 알파고가 단 1%의 확률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기계의 계산을 뛰어넘는 수였습니다. 바로 그 창의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한 수로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일한 1승을 거뒀죠. 모두가 신의 한 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수입니다. 자, 이제 AI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AI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당신만의 78번째 수는 무엇입니까?